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지난 업적에 대해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자평하며 충격에 빠지고 있는 축구계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 26일 발간된 자서전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에서 12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잘못된 판단에 대한 질책도 있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공격도 있었다며 때로는 아프게 반성한 적도 있었고 간혹은 악의에 찬 왜곡에 서운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높은 수준의 역량과 도덕성 외 인내심과 참을성이라며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에서 대표팀이 부진하면 온 국민의 원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이럴 때마다 축구협회장이나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민 욕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축협이 승부조작 축구인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번복한 사면 파동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한 뒤 한국 축구를 위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었다며 과거의 잘못으로 징계받았던 축구인들 가운데 충분히 벌을 받은 이들에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동참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회의 사면 결정에 대해서 팬들과 언론이 강하게 반대했다. 반대의 강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셌다며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아이돌도 학창시절의 학원폭력 논란으로 퇴출되는 세상이다며 나는 승부조작 사태를 직접 겪었기에 이때의 구체적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막도 알 만큼 알고 있다. 이런 사건의 성격상 완전한 적발과 척결은 있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회장은 승부조작을 한 선수들을 축구계에서 단절시키는 것만으로 어른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위선적 측면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판단과 일반 팬들의 눈높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사면을 고민했던 진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 누군가 내 임기 도중 이뤄냈던 업적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된다고 대답하고 싶다며 나는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이라 내가 8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축구팬들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클린스만도 혼자 딴 세상에서 저도 웃고 이상한 소리만 하더니 역시 클린스만을 낙하산으로 뽑은 정몽규 아니랄까봐 혼자만의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적절히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전혀 없어 더욱 우라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문체부 감사와 국민청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사과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는 사퇴입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남녀 동반 3연패를 이뤄내면서 양궁협회 회장을 맡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현대차그룹 회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는데요. 정 회장은 우리 양궁인들께서 더 큰 포부와 꿈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운을 뗐습니다. 정 회장은 어느 분야든 최고라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어 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스포츠의 가치와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저도 적극 후원하겠다면서 정몽구 명예회장님에 이어서 제가 양궁협회장으로서 무한한 보람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연설은 당시 SBS 뉴스에 등장했으며 양궁 대표팀의 이딴 낭보를 계기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 회장의 연설 가운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 등의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품격과 여유, 시스템의 승리, 저 진지한 톤과 눈빛은 빈말이 아닌 듯하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야만적이고 탐욕스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요즘 저품격이라는 말이 참 와닿는다고 했습니다. 본업인 현기차 그룹도 잘 되고 있고 취미인 양궁협회도 계속 잘 나가는 거 보면 능력자긴 능력자인 듯 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한 단어가 너무 좋네요. 품격. 품격 대인배 정의선을 줄여 대의선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축구팬인 듯한 누리꾼들은 축협도 해줘요. 정의선 회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대차 우선주 주주라 매분기마다 쏠쏠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서 더 좋다. 정의선 형님 하시는 거 다 잘 되니 축협도 좀 맡아달라. 축협을 변화시켜주세요. 등의 반응이 축구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권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특혜는 아는 사람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홍명보를 아는 사람이라고 편의를 봐주었다고 밝혔는데 특혜는 아니라고 코미디를 하고 있네요. 대한축구협회가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조목조목 따져보면 결국 홍명보 감독 선임은 특혜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일각에선 이 해명을 두고 자책골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홍 감독은 울산을 이끌며 대표팀 감독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협회 역시 이를 언급하며 면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홍 감독을 내심 차기 사령탑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홍 감독의 발언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홍 감독의 대표팀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애초에 축협 측에서는 그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배제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홍 감독을 내정하고 특혜를 준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축구협회가 내놓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보면 홍 감독의 고사 이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기습적으로 홍 감독을 만났고 결국 2시간 만에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2시간 면담은 축구협회가 해명문에서 직접 밝힌 사항입니다. 이를 두고 5개월간 전 세계를 다니며 찾지 못한 적임자를 단 2시간의 대화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축구팬들은 홍 감독 선임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환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남일, 김영광, 조원희와 함께 출연, 자신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20년 전 상황에 대해 폭로하며 화제입니다. 안정환은 당시 조 본프레레 감독의 커리어가 다른 감독보다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본프레레 감독을 자르고 자신이 감독 자리에 앉으려 했다며 KFA 내부에서 감독을 향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함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남일 역시 당시 뛰던 선수들은 감독이 2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